그래서 우리는 이 베타는 회귀 분석의 정의상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계학에서 이 리그레션 값은 시그마 M의 자승분의, 즉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분의 시장 포트폴리오와 개별 주식 간의 공분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베타가. 그래서 이 베타가 1보다 크면 공격적 주식, 베타가 1보다 적으면 방어적 주식이 된다. 따라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증권시장선식입니다. 이 증권시장선은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냐면, 자, 우리가 자본시장선은 시장 전체의 총위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총위험. 이렇게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기대 수익률과 이건 총위험을 나타내는데, 총위험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개별 주식을 점을 찍어봤더니 이 점으로 찍히더라. 이 점으로 찍히더라. 자본시장선은 시장 포트폴리오 M과 총위험 간의 관계. 그래서 자본시장선은 시장 전체의 균형을 설명하는 선인데 반해서 특정 개별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어떤 위험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총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만 끄집어내고 싶더라라는 거죠. 체계적 위험만. 그래서 그 체계적 위험의 지표로서 우리는 베타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이 베타라는 것은 우리가 코베리언스 RI와 RM, 베리언스 RM 이렇게 되는 이렇게 베타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은 그대로 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M은 그대로 오면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은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니까 베타는 항상 1이고요. 특정 자산에 대해서 이 체계적 위험을 추정을 해봤더니 이 특정 자산 A점을 보니까 베타가 이만큼이 되더라.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 적용되는 균형 수익률은 2의 R만큼 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권시장선은 자 우리가 앞에서 2의 R을 Y라고 보고 베타를 X라고 이렇게 보면 Y는 A 더하기 BX다. 이런 식으로 쓰면 2의 R은 이 R은 A는 RF죠. RF 더하기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자 베타에 대해 하는 것인데 X가 베타인데 이것분의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밑에는 1 빼기 제로입니다. 따라서 쓸 필요가 없고 2의 RM 마이너스 RF 이렇게 해주면 이게 기울기가 되겠다. 기울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시장선. 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의 지표인 베타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특정 증권에 대한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증권시장선이다. 그것을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해서 이 베타를 추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타 추정한 식을 우리는 증권 특성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앞에 엑셀로 증권 특성선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예제 4-2번 1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혐이자율이 8%이다. RF가 8%이다. 시장 수익률 2의 RM이 10%로 기대된다. 증권시장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증권시장선은 2의 RI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다. J든 I든. 따라서 RF에다가 8%를 집어넣어주고 시장 수익률 10%를 넣고 8%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0.08 플러스 0.02 베타 J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권시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 K의 기대 수익률은 베타가 1.5다 라고 추정이 됐다. 베타는 앞에서 증권 특성선으로 이렇게 슬로프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증권 K는 베타가 1.5더라. 그럼 여기에다가 증권시장선에 1.5를 넣으면 0.11, 즉 K의 기대 수익률은 11%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CAPM과 위험 투자안의 평가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균형 기대 수익률이다. 이 균형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SM의 증권시장선으로 추정된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각각의 주식들은 다 상장 주식들이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베타 값이 있으려고 하면 주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있으려고 하면 상장 주식들에 대해서만 베타 값을 추정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베타 값들을 각각 보면 자, 주식의 베타가 지금 A 종목 같은 경우는 베타 A다. 베타 A. B 종목 같은 경우는 베타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균형 수익률은 이만큼이 된다. A는 B는 여기가 균형 수익률이 된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균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A가 베타 값에 못 미치는 보여주고 있더라. 여기서 A 종목은 수익률이 이만큼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A 종목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다. 너무 올라 있다.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런 과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A 종목으로 이 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과대평가된 것은 주가가 하락하게 돼서 균형 수익률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B점은 지금 현재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 그런데 이 B점은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과소평가되어 있으면 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로 살려고 한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게 되고 이 B점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래서 과대평가된 주식들, 과소평가된 주식들이 균형 수익률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균형 기대 수익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APM에 의한 자산의 평가 과정 한번 보면, 자, 앞에서 우리는 3장 자본예산을 통해서 자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대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즉 R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R이 주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에서 발생되는 기대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 현금 흐름을 할인율 R로 자본화를 하게 되면 자본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가치를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 할인율 R이 주어진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불확실성하의 투자 결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무위험이자율과 RF와 이건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 그랬죠.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치로.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의 지표인 베타, 증권 특성선을 이용해서 종합주가지수와 얼마나 민감한지 슬로프로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베타를 가지고 CAPM, SML 선상에서 증권시장선 선상에서 E의 RI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이 식으로 계산한 데다가 집어넣으면 2의 RI가 추정이 된다. 이 할인율을 가지고 분모에 집어넣는 자본화를 하는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계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CAPM에 의한 자산의 평가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기업의 기발 주식 가격은 2만 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2만 원으로 기대된다. 이 주식의 베타는 1.5이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2%, 2의 RM이 이렇게 된다. RF는 8%이다. A 기업의 0시점에, 지금 현재의 주식 가치는 얼마인가? 1년도 말에 2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2만 원으로 기대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년도 말이니까 1년도 말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할인율로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인율 R을 뭘로 적용할 것이냐. 이 할인율 R을 SML 증권시장선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권시장선으로. 이 증권시장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2의 RI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다. RF는 8%로 주어져 있고 2의 RM은 12%로 주어져 있고 다시 8%로 차감을 하고 곱하기 베타는 1.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14%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4%. 자, 이 14%를 가지고 우리가 할인을 하게 되면, 즉 2만 원을 1.14로 기간은 1년이니까 1승이죠. 이렇게 할인하면
지금 현재 이 A기업의 주식 가격은 17,544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PA 주식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된다. 자, 예제 4-3번으로 CFM에 의한 자산의 평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예제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안의 기대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0시점, 1시점, 2시점, 3시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대 현금 흐름이 0시점에는 200만원, 1시점에는 100만원, 2점에 100만원, 3시점에 100만원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이 투자안의 베타는 0.75더라. 베타가 시장 무위험이자율과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6%와 14%이더라. 자, 그러면 증권시장선을 이용해서 이의 R을 계산해 보니까 6% 집어넣고 14% 빼기 6% 곱하기 0.75 이렇게 하니까 12%가 계산이 되더라. 이게 NPV를 계산할 때 할인율 R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100만원 나누기 1.12 더하기 100만원 나누기 1.12의 제곱 더하기 100만원 나누기 1.12의 3승하고 0시점의 것 200만원 이렇게 차감하면 NPV가 40.2만원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0보다 크니까 투자안을 채택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엑셀의 활용.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엑셀의 활용, 베타의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슬로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베타 계수를 추정한다라는 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엑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통계 함수 중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베타 계수를 계산하는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평균은 average, average 이렇게 해서 쭉 블록을 씌우면 됩니다. 넘버 이렇게 해서 average 계산하면 되고 분산은 우리가 분산이 VARIANCE의 약자라 그랬죠. variance. 그래서 VAR만 이렇게 치면 또 블록을 설정하게 되면 분산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산을 VAR로 집어넣으면 표본에 대한 분산이 계산이 됩니다. 즉 표본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는 모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과거 자료를 이용을 할 때 과거 자료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 n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n-1로 나누어 줍니다. 나눌 때 이건 자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표본의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은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걸 즉 n-1로 해서 나누어서 산출을 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고 모집단에 대해서 할 때는 VARP population 모집단 P를 약자로 해서 VARP라고 해서 그대로 또 쓰면 되고요. 자, 표준편차도 계산하면 표본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표준편차는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ST 앞에 2개, DEV 3개 이렇게 해서 STDV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블럭 씌우면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되고요. 공분사는 자료가 2개 있을 때니까 자, 2개를 블럭을 앞에 거를 블럭을 씌워주고 뒤에 걸 블럭을 씌워주고 2개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이렇게 그래서 COV AR까지 이렇게 함수를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상관계수는 correlation 그래서 COR, REL 이렇게 해서 두 개 간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해주면 되고요. 베타 계수는 우리가 슬로프에서 코스피 지수다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것, Y에 대한 걸 앞에다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것,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쭉 블럭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슬로프. 그렇게 해서 베타 계수를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공분산은 여기에서는 모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분산도 이렇게 하고 나서 n-1을 곱해서 표본의 공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제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자, 엑셀에 지금 우리가 4장 불확실성하에 투자 결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엑셀로 하는 함수들을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우리의 예를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본다. 여러분들은 숫자를 직접 한번 기입을 하시거나 혹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수가 있다 그러면 대표적 지수를 각각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A 계산을 했고요. 자, 평균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블럭 씌우면 되고요. 코스피도 에버리지 이렇게 블럭 씌우면 됩니다. 분산 VAR 블럭 씌우면 되고 이렇게 쭉 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공분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건 모집단에 대한 거니까 이게 지금 12개니까 12 나누기 12-1 이렇게 해줬습니다. 표본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또 블럭 씌우면 되고요. 베타 계수 슬로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슬로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베타가 1.3458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Y에 대한 것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시 하면 Y에 대한 것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뒤에는 요거는 코스피 지수 RM에 해당하는 것, RI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계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거꾸로 했네요. 베타 계수. 자, 보로는 이 정도 보시고 자, 4장의 연습 문제, 서술 계산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인데요. 기대 수익률과 분산, 표준 편차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가지는 두 자산이 있다.
호황일 때 확률이 60%, 불황일 때 확률이 40%. 수익률은 자산 A에 대해서는 호황일 때 0.4, 불황일 때 마이너스 0.05, 40% 마이너스 5%. 자, 자산 B는 호황일 때 15%, 20%. 먼저 자산 A와 B의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기대 수익률은 2의 R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은 호황일 때, 즉 0.4 곱하기 호황일 때 확률 0.6 더하기 마이너스 0.05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0.22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라. 분산은 베어리언스 RA 이렇게 하게 되면 베어리언스 RA는 자, 편차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0.4 빼기 0.222 호황일 때의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0.6 더하기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05 빼기 마이너스 0.22에 이렇게 하면 편차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 제곱을 하고 곱하기 0.4 이렇게 하게 되면 분산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0.0486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시그마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니까 0.0486을 루트를 이렇게 씌우게 되면 0.22204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A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산 B는 그러면 우리가 자산 B는 어떻게 되느냐 2의 RB 이렇게 됩니다. 2의 RB는 똑같은 방식으로 0.15 곱하기 0.6 더하기 0.2 곱하기 0.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1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어리언스 RB 이렇게 하면 자 편차를 계산합니다. 0.15 빼기 0.17의 제곱 곱하기 확률 0.6 더하기 0.2 빼기 0.17의 제곱 편차의 제곱 곱하기 0.4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는 0.0006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 B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를 0.0006을 씌우게 되면 0.024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A와 B의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자산에 각각 50%씩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E의 RP였습니다. E의 R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WA E의 RA 더하기 WB 투자 비중 곱하기 E의 RP라고 얘기했습니다.
WA는 지금 50%니까 0.5 곱하기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자산 A에 대해서는 22%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WB 각각도 0.5 곱하기 B는 기대 수익률이 0.17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0.19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자,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VAR, RP다 였습니다. 분산은 WA의 자승 곱하기 시그마 A의 자승 혹은 시그마 A의 자승은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시그마 A의 자승 대신에 이렇게 VAR, RP 이렇게도 쓸 수 있죠. P가 아니죠. 자, RA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는 제곱이 필요가 없죠. 표준 편차일 때는 제곱이고 분산일 때는 그대로 더하기 WB의 제곱 곱하기 VAR, RB 하고요. 더하기 EWA, WB 시그 코베리언스 RA, RBD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베리언스는 계산을 해봐야 되죠. 자, 코베리언스 RA와 RB는 어떻게 계산했냐? 편차와 편차의 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황일 때 자산 A의 편차는 0.4 빼기 0.22 이거였고요. 자산 B의 편차는 0.15 빼기 0.17이었습니다. 곱하기 0. 확률이 호황일 때 확률은 0.6이었습니다. 더하기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0.05 자산 A 같은 경우에는 빼기 0.22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0.20 빼기 0.17이었습니다. 각각 자산 A의 호황일 때의 편차와 자산 B의 호황일 때의 편차, 그 다음에 불황일 때의 편차, 불황일 때의 편차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코베리언스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0054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0.5 투자 비중이 50%씩이었으니까 제곱 곱하기 분산값은 자산 A 같은 경우에는 분산값이 0.0486이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0.5의 제곱 곱하기 B의 분산은 0.0006이었습니다. 더하기 2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코베리언스 마이너스 0.005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009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분산값이 계산이 됐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P는 0.0096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0.09798이 나오게 되는데 즉 9.798%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